이명박 대통령은 그 검찰로 향하는 길에 그 뉴스에 보도되는 발언은 보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뉴스 보도로 봐야 되나요? 비아냥거렸다고 볼 수 있나? 뭐 보수단체들이 와서 뭐 태극기 들고 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모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듯이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그러니까 언론이 비아냥거리는 그 보도 태도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왠지 좀 씁쓸해지는 그 심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태극기 든 보수층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서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외치지 않게 되었을까? 그거는 뭐 우리 모두들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심정이지만 조금 더 명백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크게 한 몇 가지로 그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 실용주의였죠. 중도 실용주의 노선. 그러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그 수사받으러 갈 때도 뭐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울며 통곡하며 그 길을 가로막고 그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노무현과 박근혜, 이명박 세 사람을 비교해 보면 노무현은 왼쪽, 박근혜는 오른쪽이죠. 이명박은 중도 실용이죠. 본인은 요즘 와서 이제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면 그러면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뭐 태극기를 들든 뭐 아니면 뭐 태극기 아니면 뭐라도 들든 왜 중도 실용주의 노선의 대통령을 수사하느냐 라면서 그 길을 가로막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실용주의 노선의 국민들은 이럴 때 안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쪽으로 가든지 좌파 쪽으로도 가든지 뭐 그래야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식으로 그렇게 극렬하게 나와서 그거를 외치는 거지. 중도 실용으로 가겠다는 사람일 때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가 중간이잖아요. 중간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또 좌로 가자면 좌로 가고 우로 가자면 우로 가고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제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아무도 안 나온다. 이런 결론이 와요. 웃기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좀 치우쳐야 본인이 어렵게 되면은 같이 죽자고 나서는 사람들이 좀 있고 가운데로 가는 사람들은 제일 많은 지지를 받는 건데 또 입장이 제일 많은 사람들과 제일 비슷한 거죠. 중도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렵게 될 때는 아무도 안 나선다. 라는 이상한 그 정리가 내려지는 거죠. 이상한 정리.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게 치우치면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치우쳤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색깔이 분명하면, 그 좌우간 첫 번째 원인은 중도 실용주의를 외칠 때 중도파인 사람들은 국민들 가운데 제일 많은 수지만 제일 많은 숫자인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온다. 그게 첫 번째 정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태극기 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상처. 그 탄핵 전국의 초기에 있어서 촛불 그 시위를 바라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잖아도 그 친이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불 붙는 집에다가 휘발유를 끼얹는 발언이었거든요,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중도 실용주의자라면 그럴 때 가만히나 있으면 좋죠. 가만히 아무 얘기 하지 말고 촛불 그 난동 세력에 편 들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촛불이든 태극기든 나는 중도 실용이니까 어느 쪽도 편을 들지 않겠다. 이게 중도 실용파입니다. 이게 얼마나 실용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나갈 거면은 끝까지 실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아무 색깔 없어.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적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야.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 이 사회에는 무색무취, 무편무당, 무편부당인가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색깔만 딱딱 갈라지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 사회가 안 굴러가요. 쪼개집니다. 할 때마다 넌 왼쪽이냐? 난 오른쪽. 이걸 싸우고.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융합하고 하는 사람들이 무편부당, 투명한 사람, 중도파, 실용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사회의 바디를 이루는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중도 실용파라면은 이럴 때 실용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촛불 편 들지도 말고 또 태극기 편 들지도 말고 그냥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면은 아마도 이렇게 검찰에 불려 나갈 때 그래도 상처를 사람들이 안 받았으니까 태극기 든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친이계니 친박계니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모르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거 압니까? 이렇게 깊숙한 내막 잘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저 사람은 원래 중도 실용파인데 이거 대통령 이렇게 수사하는 게 옳으냐 이래서 몇 사람 나갔을 수는 있었는데 이 양반이 탄핵 전국 초기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초치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완전히 맛이 간 거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했기 때문에 중도 실용으로 가는 국민이 제일 많은데 원래 중도 실용주의 가는 사람들은 그럴 때 안 나서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중도 실용적인 사람들이니까. 중도 실용적인 사람들이 그런데 와갖고 왜 수사하냐고 차에다 들어놓고 이러는 사람들은 중도 실용주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실용주의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박근혜 탄핵 때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갔으면 본인의 주장대로 나는 실용주의다 해서 그냥 실용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걸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중도 실용주의라고 했으면은 끝까지 난 중도 실용주의다. 그래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이제 방송들이 많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많이 세련된 방송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성국 TV도 생기고, 저도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황장수 뉴스 브리핑 많이 보고,
정규재, 이화영 목사, 쭉 보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이제 다 보고 나면 몇 시간 걸리고 하는데, 황장수 뉴스브리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 식으로 정권 잡았을 때,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어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 씨가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굉장히 좀, 그럴듯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 상대방 수사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수사를 칼을 뺐다가 우리가 얘기가 있잖아요. 칼을 뺐을 때는 뭐 호박이라도 잘라야 된다. 근데 호박도 안 자르고 그냥 도로 집어넣는 바람에 결국은 뭐 큰 아주 먼 원인이 된 거죠. 예.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는 근거리 원인이고, 예, 중도 실형파였다. 박근혜의 탄핵에 동조했다. 그거는 이제 가까운 이유고, 좀 더 먼 이유는 이 양반이 대통령 잡아서 노무현 수사할 때, 그때 그대로 촛불의 맹아들의 그 씨를 그냥 다 태워버리고, 그 노무현 그때 그 수사를 다 끝내고 해서 뭐 본인은 뭐 너무한다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더라도 그렇게 해서 깨끗이 정리를 했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뭐 수사 받으러 가는데 아마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 양반이 그 수사 받으러 가는 길에 수사 받으러 가는 일도 안 일어났겠지만 또 수사 받으러 간다고 할 때도 아마 태극기 시민들이 아마 무지하게 많이 나왔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양반이 뭐 그때 중도 실형이라는 걸 내세우고 우물쭈물 하는 바람에 결국 그 맹아들이 자라서 결국은 나를 덮쳐오는 그런 가시덤불로 돼서 나를 뒤엎어버리는 뭐 어떤 SF 영화 보는 것 같아요. SF 영화. 예, 그 에일리언이라는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온통 뒤덮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그 지금 숙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에일리언한테 잡혀가는 그런 모습 같은데 좀 많이 씁쓸합니다.